친한 친구에게 집 보여줬다가 관계 끝났습니다. 가까움이 독이 되는 순간 당신도 모르는 사이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친한 친구에게 집을 보여준 후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년간 수천 명이 인간관계를 상담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가까움이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집을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경제력, 취향, 생활 방식, 심지어 가치관까지 모두 노출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0년 지기 친구를 새 집에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였죠. 친구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날 이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전세로 20평대 빌라에 살고 있었고 김 씨의 집을 보고 심한 박탈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움의 함정입니다. 친밀감과 존중은 다릅니다. 친밀감은 거리가 가까운 것이지만 존중은 적절한 거리에서 자랍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있기에 서로가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미지의 영역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지 않은 부분,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에 상상력이 생기고 존경심이 유지됩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입니다. 박준호 씨는 회사 동료들과 매우 친했습니다. 거의 매주 만나 술도 마시고 여행도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료들을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낡았습니다. 동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이후 박 씨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농담의 수위가 높아졌고 존댓말이 반말로 바뀌었으며 의견을 물을 때도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박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스스로 허문 것이라고요. 변화없는 개방은 방종입니다. 경계 없는 친밀함은 피로를 유발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비교가 관계에 금을 간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 응축된 공간입니다. 책장에 꽂힌 책, 벽에 걸린 그림, 주방의 그릇, 침대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내면까지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쉽게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있을 때는 상상으로 채워지던 부분들이 가까워지면 현실로 드러나면서 환멸로 바뀝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삶을 볼 때 존경보다 비교를 먼저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수진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대학 동창과 20년간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직장에 다녔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으며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강남에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아포스트로피 쉼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을까? 아포스트로피 쉼표. 남편은 왜 더 벌어오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집들이에 갔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최신 가전제품,
모든 것이 자신의 집과 대조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자신의 집이 초라해 보였고 남편에게 짜증이 났으며 아이들에게도 인내심이 없어졌습니다. 친구에 대한 질투와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비교가 가져오는 파괴력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잘 살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기려 하지만 그것은 관계를 더욱 어색하게 만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못 살면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지만 깊은 곳에서는 은근한 우월감과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것 역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진정한 평등이 사라지고 미묘한 권력 관계가 형성됩니다. 가까움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진짜 가까움은 서로의 약점을 알아도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숙한 관계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알게 되면 은연중에 그것을 이용하거나 최소한 우월감의 근거로 삼습니다. 집은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이 새겨진 공간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책장이 가득하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방이 잘 꾸며져 있으며 운동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집을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어떤 경제 수준인지 모두 드러납니다. 경계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냉정하거나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경계가 있기에 서로가 침범당하지 않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정호진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늘 경계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받았고 돈을 빌려달라면 무조건 빌려줬으며 부탁이 있으면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도와줬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정 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진한테 부탁하면 되지라는 말이 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정 씨는 지쳐갔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친구가 될 것 같았고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번아웃에 빠졌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요.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선이 있기에 서로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선이 없으면 끝없이 침범당하고 착취당하며 결국 관계는 파괴됩니다. 벽이 높을수록 관계는 오래갑니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벽이 없으면 쉽게 침범당하고 존중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벽이 있으면 그 벽 너머의 것들이 신비롭게 느껴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일수록 우리는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으며 친구 사이에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선들이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선이 있기에 불필요한 비교를 막을 수 있고 오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너무 멀면 차갑습니다. 적정 거리가 가장 편안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결혼 초기에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은행 계좌도 하나로 합쳤고 휴대폰도 서로 마음대로 봤으며 친구들도 모두 같이 만났습니다. 완벽한 결합처럼 보였죠. 하지만 3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답답함을 느꼈으며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해졌습니다. 상담 끝에 그들은 각자의 통장을 다시 만들고 각자의 친구를 따로 만나며 일주일에 하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거리를 두자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를 더 그리워하게 됐고 만났을 때 더 반가웠으며 대화할 거리도 많아졌습니다. 완전한 개방은 관계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순간 신비감은 사라지고 권력 관계가 형성됩니다. 더 많이 공개한 쪽이 약자가 되고 덜 공개한 쪽이 강자가 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뢰이고 다른 하나는 방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신뢰는 상대방을 믿는 것이지만 방심은 상대방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최영희 씨는 회사 동료와 매우 친했습니다. 점심도 함께 먹고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났으며 개인적인 고민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동료에게 자신의 약점을 털어놨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업무상 실수, 심지어 이직 계획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동료는 공감하며 들어줬고 최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최 씨가 말한 내용들이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악의는 없었지만 입이 가벼웠던 거죠. 최 씨는 회사에서 신뢰를 잃었고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요. 신뢰는 공개에서 오지만 존중은 침묵에서 자랍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타인을 이해합니다. 그 이상의 진실은 부담이 됩니다. 친구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공감하고 도와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포스트로피 쉼표. 혹시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떡하지? 아포스트로피 쉼표. 너무 무거운 이야기는 듣기 힘들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결국 그 친구를 피하게 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관계는 진실이 아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유지됩니다. 너무 깊은 진실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줍니다. 적절한 수준의 공유가 가장 건강합니다. 가까움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먼 사람에게는 엄격합니다.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때로는 냉정함이 더 깊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위로만 하는 것보다 냉정하게 지적해주는 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깨질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나중에 더 큰 실패를 겪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업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망할 때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다들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만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내 사업이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관계가 깨질까봐. 진짜 친구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냉정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닌 구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너를 믿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에 기초한 믿음은 감정이 변하면 무너집니다. 제가 만난 김동현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기에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익 배분도 구두로만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해? 라는 생각이었죠.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사업도 잘 됐고 둘 다 열심히 했으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균열이 생겼습니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지,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사업은 망했으며 우정도 깨졌습니다. 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구 사이라고 해서 원칙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구 사이일수록 더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무조건적인 믿음은 무조건적인 실망을 낳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약속도 어기며 때로는 배신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뢰는 마음이 아니라 시스템과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계약서, 규칙, 절차, 원칙 이런 것들이 관계를 지킵니다.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어 상처받기 쉽습니다. 낯선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지만 친한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상처받습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이 아닌 원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친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더 명확한 약속이 필요해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원칙이 감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결혼 10년 차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쌓였고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막연한 기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가사 분담을 구체적으로 나누며 일주일에 한 번은 대화 시간을 정례화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사이에 그게 뭐 필요해? 라고 했지만 실천하고 나니 관계가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명확한 구조가 있으니 오해가 줄었고 기대가 명확해지니 실망도 줄었으며 약속이 있으니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감정보다 원칙이 앞서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엇이든 부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야 감정이 보호됩니다. 보여주려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성장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새 차를 사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승진하면 SNS에 올리며, 좋은 식당에 가면 사진을 찍어 공유합니다. 이 모든 행동 뒤에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순간 본질은 흐려지고 상대는 존경보다 질투를 앞세웁니다. 제가 만난 박민준 씨는 10년 만에 대학 동창회에 갔습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업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아이들 교육 이야기, 모두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동창회 단톡방에서 조용히 제외됐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가 연락해도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인간은 남의 빛 속에서 자신의 어둠을 봅니다. 누군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으로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아포스트로피 쉼표.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 순간 관계에 금이 갑니다. 진짜 실력과 진심은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오히려 떠벌리는 사람일수록 불안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은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기업가들은 대부분 과묵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굳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으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존경했고 관계도 오래 유지됐습니다. 반면 조금만 성공해도 온 세상에 알리려는 사람들은 결국 외로워졌습니다. 진짜 친밀함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입니다. 친구의 약점을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것.
친구가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친밀함입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모두 자신을 과시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풍경, 행복한 순간들을 끊임없이 업로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까요?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불행을 떠올립니다. 당신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실패를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SNS를 완전히 끊은 후 친구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과시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진솔하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과시는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 이 단어만 들어도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도와주며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줄 모르는 친절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이지은 씨는 직장에서 착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동료들의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않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칭찬받았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착해. 지은이한테 맡기면 안심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점점 더 많은 일을 그녀에게 떠넘겼고 그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으며 감사 인사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지쳐갔지만 여전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는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고 미움받을 것 같았으며 외톨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번아웃 증후군으로 한 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요. 미움받기 싫어 모든 부탁을 들어주면 당연함이 쌓여 존중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베풀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이용당합니다. 거절은 기술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거절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 상처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 등.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책임인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호함과 성의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냉정하게 안 돼라고만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 대신 이런 방법은 어때? 처럼 대안을 제시하거나 진심 어린 설명을 하면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관리자는 팀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거절 원칙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일, 내 업무 범위가 아닌 일,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명확한 원칙이 있으니 죄책감도 줄었고 팀원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도와줄 때는 진짜로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도움의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칙을 저버리는 진짜 배신입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고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거짓말입니다. 인생의 품격은 나 자신을 지키는 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얼마나 가까워질 것인가, 얼마나 많이 공개할 것인가, 어디까지 도와줄 것인가, 이 선택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품격을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가까우니까 괜찮겠지입니다. 이 착각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쳤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니까 무례해도 괜찮겠지. 친구니까 돈 문제도 대충 해도 괜찮겠지. 오래 알았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예의를 지켜야 하고, 더 신중해야 하며, 더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의 상처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벽은 차단이 아니라 존중의 상징입니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경계가 명확할 때 서로가 편안합니다. 내 영역과 내 영역이 분명하니 침범할 일도 없고 오해할 일도 없으며 갈등할 일도 줄어듭니다. 벽은 필요 없는 소음을 걸러내고 진심만을 통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진심만 나누면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세운 원칙의 높이만큼 존중받습니다. 원칙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휘둘리고 남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칙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요구도 조심스럽게 하며 그 사람의 아니오를 존중합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가족과 일의 우선순위, 돈과 가치의 기준,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았고, 압력이 와도 버텼으며,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는 대신 자신의 원칙을 높이는 것.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기댑니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줄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관계를 잃는 것보다 나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자신을 잃는 것, 남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진짜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베풀며, 더 친절하라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남도 지킬 수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경계와 존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움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면 때로는 거리가 관계를 지킵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진짜 자유를 얻고 원칙이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